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환지 방식부터 보면 되겠죠. 페이지는 30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 군, 계획, 사업 중에서 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시설 사업, 그리고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죠. 그 중에서 개발 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처음에는 계획을 만들고 하죠. 개발 사업 할 때 만드는 계획이 뭐죠? 개발 계획.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하고 나면 뭐라 하죠?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그 다음에 고시 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 실시를 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하나는 환지 방식. 이렇게 사업을 하죠.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그 뒤에 있긴 있죠. 이렇게. 자, 환지 방식인데 오늘 페이지는 302페이지. 환지 방식은 여기 환지되기 전에 토지가 있죠. 이 토지는 필지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부족한 이런 토지입니다. 환지되기 전의 토지. 이런 토지들을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도 확충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필지들이 동그라미가 필지들이 얽히고 설키고 저렇게 돼 있던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기존에 나는 여기 이런 토지 소유자였다면 이런 토지로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효용도 많이 증진이 되고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환지 후의 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하죠.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나중에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환지 처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데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었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은 그렇죠.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해서 위치,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러한 7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죠? 그렇죠.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입체환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첫 번째 설계는 환지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지별 그리고 권리별.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청산대상 토지명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채비지 보류지 명세죠. 채비지 그리고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설계, 그 다음에 환지 명세가 환지되기 전의 토지입니까? 환지되고 나서의 토지입니까? 환지되고 나서. 이게 이제 받게 되는 토지죠. 그래서 새거. 이렇게. 그 다음에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종전에 있던 토지. 헌거. 이렇게. 그래서 종전과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까지도 표시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이게 비용.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해서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 환지 이러한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 자,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려면 이 환지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개발법에서 나머지 것들을 싹 다 지정권자가 하는데 요거 하나만.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인가를 받고 나면 사업에 착수를 하죠.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관계서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주고 이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 거죠.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네,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는 다시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이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를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일어나는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나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됩니까? 등기를 안 해도 소유자가 됩니까? 등기를 안 해도 소유자가 됐지만 제3자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환지에 관한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환지를 하다 보니까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게 되죠. 이게 환지 방식. 자, 책을 보면서 내용을 좀 더 보충해보죠. 302페이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 등은 뭘로 정하죠?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기준을 국장이 안 정하는 건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요거 환지계획 작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환지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해서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환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환지 설계,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세, 그 다음에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는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자, 위에 이 참고가 아니구나 이번에. 자, 이번에 보면은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위지면 토수량 등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 기준들을 다 적용하면 그걸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모두 적용해서 하는 환지가 원칙인데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이하에 나오는 게 특례입니다. 특례. 그래서 동의 등에 따른 환지에서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 2월 달에는 이쪽에 환지 계획을 다 작성을 했었는데 우리 나눠드린 노트에 보면은 거기 26페이지 밑에 쪽에 그 환지 계획의 내용이죠. 26페이지에. 그래서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이게 5번지 무의 토지죠. 무는 원래 환지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그 토지에 B와 같은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그 임차권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 동의도 같이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건 그냥 보지 마십시오. 원래는 내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런 토지들은 내가 신청하더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가로 이번에는 그래서 내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로 2번에 있는 건 요거는 신청하더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4번 환지 제외 토지 사용 수익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환지 방식으로 해서 토지를 바꾸려면 이 토지들을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좀 미리 좀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사용 수익을 정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을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데 정지를 시키려면 짐 쌀 시간을 줘야겠죠. 해서 시행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보면은 토지 면적을 고려하는지 이게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더 줬으니까 이건 증환지. 그 다음에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건 환지를 정하지 않으니까 환지 부지정인데 이유가 과소 토지라서 안 줬으니까 과소 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덜 줬으니까 이게 가만지.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더 주면 중환지 덜 주면 가만지 안 주면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과소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N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받게 되는 면적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받게 되는 것. 요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환지 후에 받게 되는 면적 요걸 뭐라 불렀었죠? 권리 면적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 토지가 과소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소 토지의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범위만 정해놓고 거기 나와 있죠?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우리는 200제곱미터 밑으로는 토지를 주지 말자라고 정하면은 그게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됩니다. 법에서는 범위만, 근데 정하는 건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입체환지라는 게 나오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거기 밑줄 돼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 그래서 입체환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걸 평면환지라고 하는데 입체환지라는 건 여기 기존의 토지나 건물에 있던 이런 권리를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이 구분 소유권이랑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게 입체환지. 이렇게 그래서 토지로 바꿔주지 않고 건물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기준 자 입체한지로 공급되는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이 1억이라고 그죠? 1억인데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럴 때는 아예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에서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한지로 공급되는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아예 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그 다음에 가로 2번. 입체한지의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 명세, 환지 신청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토지는 소유자에게 거기 통지 밑줄 하죠. 통지. 가로 2번 저 다음 페이지 가서 밑에 두 번째 줄 통지 하고 해당 지역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입체한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시행자가 먼저 알려줍니다. 입체한지 하겠다라고. 입체한지 하겠다라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입체한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 기간은 가로 3번에 통지한 날 밑줄. 그 다음에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입체한지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 기간이 공고한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입체한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입체한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 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환지를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입체한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입체한지로 공급하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한지를 신청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가로 5번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7번 입체한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이 건물이 주택인 거죠.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이 주택일 때 이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면 시행자는 입체한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은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거기 밑줄하죠.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약 신청할 필요 없고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바꿔주는 거니까 주택법 공급 절차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시행자는 입체한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 공급하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신청 대상자들한테 주고 남은 것들은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하는데 기존에 살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시행자는 가로 2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요금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해야 한다. 그 다음 4번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을 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건 됐고 해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밑줄 1주택을 공급할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 또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밑줄 1주택만 공급할 것. 원칙 몇 가지죠? 1주택 공급이 원칙.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한 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그 밑에 예외적으로 밑줄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그래서 원칙은 한 개를 주는데 예외적으로 어떨 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주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밑줄 하시면 되겠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진 것만큼 줍니다. 해서 입체환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일단 주택법의 공급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환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몇 개 주죠? 한 개.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 하나를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한 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세 번째는 공공시행자한테는 가진 것만큼. 그 다음에 입체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요게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데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이 주택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할 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장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얼마인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종전 토지 또는 토지의 총 권리가액이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인 경우. 자, 아까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면 아예 공급 대상에서 빼버릴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나는 주택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일 작은 규모의 공급 예정 가격이 1억이다 라고 하면은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가격이 1억 이상일 때만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70% 이하일 때 N은 아예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택을 신청하려면 최소 공급가격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자, 아까 70% 이하일 때는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 있죠. 근데 종전 토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택이다 라고 할 때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서 다음에 문제 한번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주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요거는 가볍게 오시고, 차라리 요걸 기억하셔야 70%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일 때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빼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환지 전 토지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주택이다 라고 할 때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 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시행자는 입체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채비지로 정하거나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1번 분양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8번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지정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행 예정자가 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기준일이라는 밑줄하죠. 기준일. 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밑줄, 금준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맨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거. 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게 뭐냐면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입니다. 자, 지정은 이렇게 한다고 했죠. 밑으로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합니다. 공람 공고. 자,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이죠. 이렇게 지정을 위해서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공람 공고를 하고 나면 전 세계인이 여기를 신도시로 만드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람 공고일 이후에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따로 정하는 날, 그날을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한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이 한 필지 토지를 이렇게 6필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갑 한 명이 소유하고 있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6명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를 지정해 줄 거냐 말 거냐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지정해 주겠습니까? 지정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죠. 공람 공고일 이후에 여기 신도시 만들겠다는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분을 쪼개가지고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현금 청산하고 내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박스 옆에다가 소유자 수 증가라고 써두시죠. 그 기준일 이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볼까요? 1번,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요거죠? 지금 예를 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건 구분 소유가 안 되는 건물들입니다.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근데 구분 소유가 되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101호, 102호, 103호 이걸 다 따로 소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의 소유의 토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한 명이 가지고 있던 걸 나눠 가지는 거죠.
역시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4번.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그 밖에 직권법에 따른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그냥 네 가지 싹 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신청 자격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투기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됐고 9번. 공공시설 용지 등에 관한 조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26페이지 보면은 6번지 토지입니다. 환지 계획에서 6번지 토지. 자, 광명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용지인데 이런 공공시설 용지들은 면적이 작다라고 안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면적이 작아도 이건 반드시 줘야겠죠. 그리고 자, 기존의 공공시설은 이쯤에 위치했던 거죠. 그래서 환지를 하고 나서도 이쯤으로 그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 토지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환지를 하고 나니까 이쪽에는 다 공원을 조성했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서 아파트 단지를 이쪽에다 지어서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죠. 그러면은 이 공공시설은 공원 한가운데 놔두는 게 좋을까요?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까요? 옮겨야겠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요 기준 7가지 기준 중에서 뭘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죠? 위치랑 면적. 위치랑 면적에 관한 기준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가로 1번. 공치법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거기 밑줄 하면 되겠죠? 위치나 면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안 하는 거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요건 안 했었는데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거 저번 주에 배웠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 보죠. 여기 기존에 공공시설이 여기 있었는데 이 시행자가 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가죠? 자, 노트에 보면은 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아래쪽 그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이라고 나와 있죠. 표가. 그거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누가 가져가는지 그거라도 기억하라고 했죠. 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누가 가져가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즉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종전의 공공시설의 관리청은 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자, 새로운 공공시설을 받았는데 이 종래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환지까지도 지정을 해버리면은 새로운 공공시설도 받고 여기에 대한 환지까지 받고 두 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종래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환지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새 거 받았으니까. 다만 이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하는 부지라든지 설치 비용들은 다른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했으니까 이 공공시설의 환지는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자, 보죠.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어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할 토지는 밑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새 거 받았으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저 끝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주의 나와 있죠. 채비지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죠. 그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뭐라 부르죠? 채비지.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채비지라는 건 비용에 대체되기 위한 토지죠. 이 채비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해서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보면은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지 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 거기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면적보다 받게 되는 면적은 보통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이걸 감보라고 했습니다. 감에서 보상받는다 라고 해서 그 감에서 보상받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부담률. 즉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기존에 내가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이 5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내 토지 중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50%니까 50%는 공공시설 부지라든지 채비지 목적으로 내가 제공을 해야 되고 받게 되는 이 면적을 50제곱미터. 그리고 이 50제곱미터를 부르는 명칭이 아까 권리면적이라고 했었죠. 권리면적. 그리고 과소토지 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이 권리면적을 가지고 과소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토지 용도가 높은 토지입니다.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들이 잘 갖춰진 토지죠. 이런 토지들은 최대한 토지 부담률을 낮게 책정합니다. 근데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럴 때는 이 토지 부담률을 높게 책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용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는 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그렇게 나눠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은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죠? 밑줄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해서 밑줄 하면 되겠죠?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그 다음에 소유자 얼마 이상이 동의하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보면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은 50%를 초과할 수 없죠. 근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해서도 정할 수가 있다. 이건 26페이지에 가면 토지 부담률 옆에 그 제가 써놨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계산 공식이 나오죠. 요거는 뭐 지금 봐가지고는 지금 뭐 다 써놓지도 보면 그나마 공법에서 좀 많이 나오는 공식인데 이런 공식들은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실제로 풀어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분모에는 환지 계획 구역의 전체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보류지 면적 요것만. 그리고 아래 위로 똑같은 걸 빼줍니다. 그게 규칙에 나와 있죠. 그게 뭘 빼주냐면 첫 번째는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입니다. 그 규칙에 보면 1번에 66조 1항 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는 토지죠.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는 토지 이 말입니다. 그 조문 이름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면적 요 두 가지를 더해 가지고 아래 위로 똑같이 빼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서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는 토지 면적이랑 원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면적 요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아래 위로 똑같이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환지계획구역 전체 면적, 위에는 보류지 면적, 그리고 아래 위로 똑같은 거 빼주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건 됐고 6번 좀 보면 4번은 한번 읽어보면은 시행자는 사업 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 부담률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6번에 한번 보면은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밑줄. 소유자가 부지를 부담. 그 다음에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로 같은 것들은 원래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거죠. 기반시설이니까 행정청이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트, 꽝, 시, 군이었죠. 그래서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원래는 행정청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환지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부지를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로가 환지계획구역 안에만 있는 도로가 아니라 외부랑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너비가 25m 이상 엄청나게 넓은 도로죠.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부담시키기에는 좀 미안하더라는 겁니다. 해서 부지는 소유자가 부담하되 공사비는 지자체가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11번에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건데,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거기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만 그에 앞서 뭐 해야 되죠?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감정평가를 먼저 하는 겁니까?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겁니까? 감정평가하고 심의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죠. 감정평가하고 심의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 듣고 다음 페이지.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돼 있죠. 환지계획 인가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건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인가받아야죠.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똑같이 인가.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그 박스 안에 1번 요게 올해 기출문제였습니다. 31회 때. 그래서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미한 사항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 축소, 단축, 뭐 불가피한 변경 이런 것들인데 다른 것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되는 것들도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보면은 자, 기존 토지를 합필하는 거죠. 100제곱미터의 토지랑 5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걸 합필을 해서 지금 60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환지 명세가 바뀌어야겠죠.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환지 명세.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통지 및 공람 뭐 이런 것들인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인가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소유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공람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공람도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니까 대부분이 14일이었죠. 여기도 14일입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주는 기간이 여기는 60일. 이렇게 환지계획 인가의 절차입니다. 환지계획 인가할 때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주고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 다음에 그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하는 기간은 60일.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요거는 제가 1, 2월 달에 안 했죠. 자, 보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종전 토지를 내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받는 권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이거 쓰고 있으라고. 그래서 자, 여기 종전 토지가 있죠. 종전 토지를 1번지라고 하고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이 토지는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고
A라는 사람이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랑 A는 종전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수익하고 있고 갑은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죠. 이게 소유권의 내용이죠.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한받는 이 사용수익 권능을 시행자가 보정해주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해 줍니다. 환지 예정지를 2번지 토지 250제곱미터에다가 지정을 해보죠. 자, 근데 이 토지는 지금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B라는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수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분 권능까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 제한받는 사용수익 권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사용수익 권능을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이전을 해주는 것, 요걸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환지 방식에 동의를 했다는 건 당연히 이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환지 예정지를 시행자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인 갑이랑 A는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그리고 이 정지된 사용 수익 권능이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넘어와서 나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랑 B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내가 갑은 이 종전 토지를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고 팔고 하는 건 가능하죠. 사고 팔고 내 땅은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처분 권능은 제한받지 않는 거죠. 사용 수익하는 거는 제한받지만 처분하는 건 제한을 안 받으니까 처분 권능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채비지 목적으로 지정하면 이런 것들. 자, 책을 좀 보자. 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에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의 사적 재산권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네,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환지 처분을 받은 것처럼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자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환지 예정지 지정이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거기 밑줄하죠.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임의적 지정입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즉 임차권자인 A의 권리도 같이 지정을 해주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통지 및 공람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이를 알리고 관계 서류를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공람 기간 안에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통치.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사용수익권의 취득 이렇게 돼 있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지금 갑이랑 A죠.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이랑 A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여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난 뭘 쓰면 되죠? 환지를 쓰면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나는 환지의 소유자가 되니까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밑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죠. 그래서 종전 토지에서 정지된 사용 수익 권능이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외해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장애물을 제거할 시간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의 정지 나오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환지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을. 자, 갑은 종전 토지 소유자. 을은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갑은 종전 토지 소유자. 을은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갑은 종전 토지 소유자. 을은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위 가로 1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에서 규정된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그렇죠?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갑이랑 A가 써야 되니까 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참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채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인데 시행자는 밑줄 채비지 용도 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할 수 있죠? 밑줄 처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이렇게 있는데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 주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해서는 48조를 준용한다. 이 48조가 뭐냐면 이런 조문 좀 안 써놨으면 좋겠는데 322페이지 가보시죠. 322 거기 권리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A라는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는 500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니까 이게 면적이 25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A라는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이 환지 예정지로 넘어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와 좁다 라고 합니다. 와 좁다 해서 와 좁다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게 첫 번째, 나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500제곱미터 쓰다가 250제곱미터 쓰게 됐습니다. 나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임대료 깎아달라고 해야죠.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종전은 지료,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임대료를 올려달라, 깎아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이 줄었으니까 깎아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고 보니까 종전 땅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었는데 환지 예정지는 완전 노른자의 땅에 지정을 받은 거죠. 그럴 때는 소유자가 오히려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00제곱미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250제곱미터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라고 해야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래에 관해서. 자, 계약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데, 손실 보상은 시행자에게 청구합니다. 시행자에게. 자, 이렇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가 돼서 손실 보상을 발생하면은 그 손실 보상은 원래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니 뭐 토지 소유자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시행자가 손실 보상을 하죠. 자, 소유자가 보상해야 되는 걸 시행자가 대신 갚아줬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위변제. 대위변제. 소유자가 갚아야 되는 걸 시행자가 대신 갚았으니까 이걸 대위변제라고 하죠. 자, 채무자가 갚지 않고 제3자가 대위변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위변제자는 원래의 채무자에게 뭘 행사할 수 있죠? 구상권. 그래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와 좁다의 효과입니다. 와 좁다.
그래서 A라는 임차권자가 500제곱미터를 쓰다가 환지 예정지로 넘어와서 하는 말들이 이런 것들.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중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 보상은 시행자한테 청구하는데 시행자는 소유자 대신 갚아줬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효과가 한 번 더 나오는 게 언제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종전에 나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A라는 임차권자는 이 토지 500제곱미터를 임차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돼서 이 환지로 넘어와 보니까 이게 면적이 250제곱미터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도 와 좁다 라고 하겠죠? 똑같은 효과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도 발생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에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들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권리 조정, 그 옆에다가 와 좁다 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해서 밑줄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그 임대료에 관한 사항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임대료 올려주고 지고 깎아주기 싫죠? 그러면은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그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의 포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밑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로 2번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누구한테 청구하죠? 밑줄 시행자에게 청구. 그래서 시행자는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자, 너지는 소유자에게 뭘 행사할 수 있습니까? 구상권.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건 됐고 가로 3번.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며칠?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약 해지도 마찬가지. 6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나오는 거고 요 똑같은 걸 여기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군데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가보죠. 그 다음에 4번에 314페이지 보면은 313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4번은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5번도 이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통째로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16페이지 6번 보죠. 자, 아까 저 앞쪽에 나왔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이라도 미리 날짜를 정해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짐 싸서 나가면은 이 토지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때는 이 토지는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시행자가.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 처분을 공고하는 날까지 밑줄 시행자가 관리. (316페이지)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표지의 설치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이라는 건 이제 공사 완료 이후의 절차입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의의는 됐고 처분의 절차 보시면은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 공고가 뭐냐면 요거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 관계 서류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
처분을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 계획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자, 조치가 딱 끝났죠? 하고 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공람기관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를 끝내야 한다. 자, 원래는 이제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면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나서 공사를 그냥 끝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시기 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가로 안에 60일 밑줄 하시고 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서 여기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근데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가로 안에 있죠. 첫 번째 주 가로 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공고.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가 뭐냐면 바로 이 환지 처분 공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즉 내가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죠? 다음 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 환지 계획에서 환지하고 나서 1번지 토지를 갑에게 500제곱미터 주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내가 환지하고 나서 1번지 토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1번지 토지를 갑의 종전 토지로 봐주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은 끝나는 때. 전에 한번 했죠. 시작하는 권리,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의 시점은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소멸하는 권리의 만료점은 끝나는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권리는 다음 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이렇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기역에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했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 팔이 나오죠. 토막 살인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여기를 증거 보전 처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토지에 내려진 재판상 처분은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환지를 이쯤으로 지정받으면 당연히 이 토지에 남아있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받는 환지가 이쪽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다라면은 이 행정처분, 재판상 처분이 이 사람이 받는 환지로 따라와야 되는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종전 토지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어야 됩니까? 따라와야 됩니까? 남아있어야죠. 이 토지, 살인사건은 여기서 발생한 거지 여기서 발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밑줄 하시면 되겠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지역권이라는 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즉 토지에 설정한 권리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요역지의 소유자를 위해서 설정한 권리가 아니라 요역지, 땅을 위해서 설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거. 근데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해야겠죠? 언제? 끝나는 때. 소멸하니까 끝나는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니은. 그 다음에 입체한지. 자, 원래는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입체한지는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랑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랑 대지 지분으로 권리가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 같은 것들은 이 사람이 받는 건물로 따라와야 됩니까? 종전 토지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따라와야죠. 저당권, 담보물권이니까. 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그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이랑 대지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 담보물권 같은 것들은 본물권이 이전하니까 그대로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거. 그 다음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다음날.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시점을 물어보니까 다음날. 그래서 누가 취득하냐가 중요한 거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처분 또는 관리인데 이거 뭐 동그라미 2번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이런 것들도 됐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가로 4번 이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자 나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소유자가 됐죠. 다만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즉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원칙 14일 안에 등기를 합니다. 14일. 그리고 환지에 관한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다른 등기 원인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숙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맨 앞에 시행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시행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 원칙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지만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번 청산금인데 청산금의 의의는 보면은 부당이득 반환금 청산금의 보무에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청산금은 확정은 언제 되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거기 강조되어 있는 글자만 앞에 있는 건 볼 필요 없고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확정. 그 다음에 산출 기준 이런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언제 되죠? 환지처분하는 때. 환지처분하는 때. 그러니까 자 여기 청산금은 환지처분하는 때까지 결정을 해둡니다. 결정을. 그러면은 이렇게 결정된 청산금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결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환지처분하는 때,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징수, 교부 시기.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요렇게. 그러니까 방금 읽은 것들만 해보면은 제가 담아는 일부러 뺀 겁니다. 조금 이따 하려고. 자,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아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미리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날짜를 정해서 미리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나가야겠죠. 환지를 지정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청산금을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교부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들 한번 읽어보면은 가로 2번의 답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에 가로 1번의 답안. 환지 대상에 제외한 토지 등에서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으니까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자, 청산금 결정은 언제?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그리고 이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좀 더 부드럽게 읽히니까.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청산금은 한꺼번에 줄 필요 없고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까? 안 내면 강제 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보상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